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야 간의 대치도 있습니다만 각 당의 상황도 사실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거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말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민주당 상황 사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그 내홍 그 내부 분란이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요거 한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마디로 서열 정리가 끝났다. 아, 서열 정리.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서열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된 상황이다. 그래서 역시 뭐 어찌 됐건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정 주도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인 당 운영 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교통 정리가 일단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 대표도 일단 그걸 수긍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가닥을 잡은 것 같고 사실은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집권 초반에 그 여당 대표가 이렇게 그 뭐 당청 간의 갈등 내지는 뭐 이른바 소위 명청 대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제 길을 걷기가 이제 걷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전 정청래 대표의 과욕이 좀 문제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거죠. 빨리 이제 본인 그 연임 관련한 그 기반도 닦아야 되겠고 또 이제 대표가 된 김에 자기 대권 도전도 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뭐 조직 기반도 좀 강화하고. 근데 그게 너무 과속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1인 1표제도 계속 이제 뭐 재차 도전해서 이제 관철시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뒤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관철되니까 약간 좀 기세가 자신감을 올랐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도 충분히 이거는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인한 것에 불과한 거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서 그 1인 1표제를 이제 그 통과시켜 준 건 아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조금 그 순간 착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내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합당마저도 본인이 주도를 하려고 좀 했던 건데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뭐 당장에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지방선거의 공천 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된 김에 그 지분을 최대한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고 당내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걸 또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공천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영향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 초반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대 선거인데 네. 여기에 내가 아무런 영향을 행사 못한다?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선거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곧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좀 약간 정청래 대표가 좀 과욕을 부렸다가 이게 이제 좀 제어가 되면서 정리가 된 상태.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제어가 아니라 지금 서열 정리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서열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네. 어찌 됐건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의 선거가 아니고 이재명의 선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서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건 뭐 인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암묵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 없는 선거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방선거 주도권, 공천 룰과 그다음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제거되었다 혹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네. 호남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당 위원장이 친청계이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들도 그들 중심으로 이미 구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입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려고 하는가, 어느 쪽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가를 보면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선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을 접하고 만나본 바에 따르면은 네. 아직까지는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테지만 기초단체장이나 내지는 지방의원 수준에서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온 이른바 공천의 틀, 네. 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굳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점수를 매겨서 누가 이겼느냐라고 뭐 따진다면은 좀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현재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소한 기초 단위와 지방의원 수준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합당 논의 공천의 과정에서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합당을 반대했던 건 계파를 초월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지자들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천 지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내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위원장은 결국 2년 후에 재선을 위해서 판을 짜는 게 지방선거인데 이 판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친청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국 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정치 그리고 의원 개인들의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재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